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3년 1월 25일 강타의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강타가 토요경마 UCC 준메인 선거처죠. 토요경마 UCC 준메인 선거처였는데 토요제 7경주였습니다. 이 경주에서 우리는 그 2번 MJ 아트 요거를 강축으로 놓고 11번 대삼보배를 때려드렸어요. 요게 이제 단통이었습니다. 요게 단통. 요게 이제 단통이었는데 요게 복승이 34배, 그 다음에 쌍승이 72.4배. 요렇게 단통으로 UCC 준메인 승부처를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여기 한구라가 완벽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토요경마에서 한구라가 나왔고, 또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이거는 메인 승부처. 요거는 이제 제주 3경주였습니다. 제주 3경주였는데 요때 당시에 그 제1승자하고 그 1번 3단 신동이 들어왔는데, 제가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이 3단 신동은 때려주기에도 들어간다. 얘 삼수각산을 가도 얘는 대가리다. 근데 2창으로 왔지만 얘 안 빠져. 죽어도 안 빠진다. 그러니까 얘를 놓고 얘 때리자 해가지고 요거는 복승만 맞췄어요. 복승만 7.4배. 이렇게 적중이 됐어요. 그래서 제주 UCC 메인도 적중을 했고 토요 UCC 준 메인도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일단 강고는 요 정도로 끝내고, 뭐 지난주도 뭐 무난히 맞췄는데 이 일요경마가 좀 시원찮았어요. 일요경마 좀 시원찮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좀 경마 방송을 바꾸자. 그냥 바꾸는 것도 아니고 확 바꾸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쳤습니다. 확 바꾸자. 제가 그동안에는 이 UCC 경마 방송에서 모든 마번을 공개했습니다. 경마방송에서 모든 마번을 공개했다. UCC 경마방송에서. 이게 이제 강타가 다른 UCC와 다른 모터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밀한 분석이 좀 시간 관계사가 안 되죠.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한 경주를 분석을 하면 제가 보는 견지시에 한 5분에서 10분은 걸립니다. 썰을 까면. 왜?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게 분석이지 뭐. 대충 보고 와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 야, 강타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배우셔야 되냐면 앞으로 4개 경주만 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하루에 4개 경주만 분석을 합니다. 야, 4개 너무 적지 않니, 강타야? 4개를 해도 저는 한 30분 이상은 무난히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간중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겠죠. 4개 경주만 분석을 한다. 근데 이 4개 경주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첫 번째는 강타에 무조건 적중 가능한 경주.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경주다. 요거를 2개를 풀어드릴 거예요. 2개. 그러니까 무조건 적중 가능한 목표를 해서 2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단방 경주. 물론 없으면은 못하겠죠. 단방이 없을 수도 있잖아. 하루에 경마를 하다 보면. 요걸 1개를 풀을 거예요. 뭐 단방이 아니라도 뭐 때리고 마치고 뭐 그 정도도 단방이죠 거의. 그런 거를 하고 단방 경주를 하루에 1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중고배당 경주 분석을 또 하루에 1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 이제 승부처랑 똑같은 거예요. 승부처를 하나 제가 희생을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개를 해서 하루에 4개 경주만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요 틀로 바꾸겠다. 물론 이 4개 경주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4개 경주를 기본으로 강타한테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경마장에 가서 나머지 경주 뭐 추천 경주 이런 거는 들으시면 되고 나머지 방송은 다른 사람 거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 방송에서 얻어야 될 것은 경주 분석 요령과 야, 경주를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이제 시간이 좀 있을 테니까 자세하게 분석을 할 거 아니야. 나도 맞춰야 되니까. 아, 제가 요거 4개를 하는데 못 맞춰봐. 여러분들이 제 방송 들으시겠어요? 아, 맞히는 게 최고잖아, 경마는. 그런데 맞히는 것도 첫 번째는 중요하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경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야, 강태야, 분석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돼? 아니, 난 맨날 마주 분석하고 상금만 따져. 야, 나는 그냥 조교 그거 동영상 보고 조개빨 좋은 거 그냥 그거 갖고 해. 아니면 나는 이렇게 봐서 있잖아. 이렇게 뭐 데이터 갖고 해. 아니면 나는 이렇게 능력 분석을 봐가지고 내 나름대로 능력 분석하는 게 있어. 뭐 이렇게 하롱 타임 같은 거 이렇게 재가지고 하는 게 있어. 뭐 여러 경마 팬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난 전개로 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떠나서 강타가 어떤 기본적으로 경주 분석을 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렇게 제 예상을 좀 들으시면 너도 나도 전문가도 할 수 있어. 근데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주 분석 요령을 가르쳐 주셔서 그야말로 정통 경마를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지. 우리는 정통 경마를 하자는 거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소수가 맞으면 우리나라에 다 경마하는 사람이 이병철이 됐어야지. 근데 왜 소수꾼들이 맨날 빌딩 하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마사의 앞에서 택시 운전으로 박혀. 거기를 못 떠나. 난 무수히 봤어. 제가 경마파 20년 밥을 먹었어요. 저도. 그러면 저 무수히 봤어. 저랑 옛날에 배티 가던 5대들도 있었어. 그런 사람이 모였던 사람들이 강남에 빌딩을 몇 개씩 갖고 있었어. 지금 뭐해? 서원택시 택시 몰아. 그 앞에서. 얼마나 서글픈 일이야. 경마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뭐냐면 소수를 듣고 그냥 맞는 줄 알고 하나씩 갖다 때려서 소수를 들어도 좋아하다. 저도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그러지. 차단을 시키지. 왜? 그게 귀에 들리면 사람이기 때문에 현혹이 된다고. 그러다 보면 내가 기준을 10장을 배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20장이 들어가고 30장이 들어가고 뚜껑이 열리면 한 경주에 1,000만 원씩 때려버려요. 아니 무슨 이병철이가 그거 해더라도 아유 진짜 누가 해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해더라도 그렇게 배팅하면 5년 이내에 빌딩 하나 작살나네. 그건 내가 장담을 해요. 맞대기에다 시원하게 부르지. 2번, 3번에 50장 뭐 해가지고 한 경주다 1,000만 원씩 불러봐. 하루에 1억씩 까지는 거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4억. 1년이면 48억. 한 반동이 날라갔네, 반동이. 3층까지. 강남에 한 3층까지 날라갔네. 그 건물 하나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와 강타가 이제 경마 분석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계속 할 거냐? 아니에요. 또 좀 있으면 바꾸겠지. 실증이 나잖아. 내 얼굴 혼자만 보고 있는데 아무리 재밌는 프로도 맨날 강타 새끼만 나오는데 얼마나 짜증나. 야, 네 목소리 듣기 싫어. 아우, 내 짜증나. 야, 못 맞춰봐. 저걸 그냥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겠냐고. 그러면 이제 자꾸 변화를 줘서 저도 이제 좀 새로운 프로처럼 그렇게 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 경주만 합니다. 자,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하고 준메인 승부처를 먼저 공개를 합니다. 자,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는 제 9경주입니다. 9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할 거예요. 인기마가 불안하니까 인기마 빼버릴 거예요. 하나 빼고 중배당은 한 통. UCC 준메인 승부처는 7경주입니다. 럭키 세븐. 요 7경주에서 요거는 중고배당. 자, 해가지고 오늘은 부산경마는 9경주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이 또 준메인 승부처는 7경주입니다. 9경주 7경주에서 한 다발 싹쓸이를 한번 해가지고 그냥 싹 모아야지. 싹 한번 해야지. 싹.
다음은 이제 제주 경마는 오늘 이제 UCC 메인 승부처가 뭐냐면 제주교차 오경주예요. 제주교차 오경주가 오늘 UCC 메인 승부처인데 이것도 뭐 지난주에 단통 맞췄으니까 이번 주에도 문제없이 단통이 될 거다. 그냥 맞춰버려야지. 그러니까 요 이제 UCC 메인 승부처 이런 거 꼭 들어주셔야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제대로 맞춰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승부처는 이제 자막에 깔린 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자, 무조건 적중 경주, 무조건, 여기 빠졌네요. 적중 경주 분석. 몇 경주냐? 바로 이경주죠. 이경주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경주를 한번 멋지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2경주. 시간이 좀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되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이유가 이씨 틀리나, 그냥 씨에 생뚱맞게 그냥 개지랄하고 틀리나 한번 잘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일단 전개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 불패가도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3번 불패가도. 자, 전개, 경주 분석을 하는 건 일단 전개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가 조교나 승부의지죠. 그러니까 조교 자체에서 승부의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기타 승부의지 여러 가지가 있죠. 요 세 개가 합쳐졌을 때 기본 3위일체가 돼야만 뭐가 돼? 적중이라는 공식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전개, 능력, 승부의지, 조교, 여기에 적중. 요거는, 그러니까 얘가 한 30%는 차지하지, 그래도. 그 다음에 여기가 65%, 5%도 안 돼. 그럼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 5%. 때로는 여기 좀 비중이 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 맥락이에요. 이게 적중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가장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놈은 3번 불패가도예요. 선행만은 아니지만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마필이 무조건 선행을 간다고 장담을 하기엔 어렵다. 그게 이제 맹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는 일단 3번 불패가도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강하게 본다. 자, 지난번 경주 시에 데뷔전 때는 1000m에 출전을 해서 무난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5착을 차지했고, 지난번 경주 시에는 1200에 출전을 해서 초반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하강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제 120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난번에 뛰어봤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개상 선행도 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고, 여기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데뷔전이고 2전입니다. 경주마는 데뷔전보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정상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성장을 못한 이유가 뭐야?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다는 요 핸디를 갖고 2전을 맞이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1000으로 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경주 시에는 1200으로 지난 2전째를 했기 때문에 거리 적응력이라는 핸디를 밟고서 소폭 하강을 했어요. 그러면 직전 경주보다 조건이 뭐가 좋아졌어요? 이 경주력을 끌어내려면 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좋아져야 되잖아. 조건이. 그 조건이 좋아진 게 뭐예요? 선행. 일단 1번 선행. 두 번째, 거리 적응력을 배양을 했잖아. 그 두 가지 요소에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이번엔 경주력을 상승한다. 3번 불패가도는 온다. 결론은 가장 이점을 갖고 있고 능력 신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3번 불패가도는 삼수각산을 가더라도 가져가야 되는 놈이다.
3번 불패가도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얘는 쌍은 몰라도 복승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 얘가 키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가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일단 7번을 한번 볼까요? 그 리설요왕이라는 마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초반에 선행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종반 탄력으로만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역시나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7번 리설요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요 470kg대 앞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요게 데뷔전이야. 2전이야. 데뷔전 2전. 여기가 3전. 그런데 요거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이 1000m에서 출발을 해서 또 1000m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마필 자체가 어떻게 됐냐? 데뷔전 때는 이 선취입력이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어. 이전째에는 초반에 선행력의 향상을 보이자 취입력이 하강을 하면서 이전째에 조정 하강을 붙였어. 3전째가 1200을 뛰었는데 1200을 뛰었는데 이번에는 또 한 번 선행력을 하강을 하자 취입력을 끌어냈어.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거리 적응력이 없으니까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취입력의 상승을 끌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데뷔전 때보다도 능력을 다 못 끌어냈어. 그럼 요만큼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조성권 등짝이죠? 기본적인 능력 자체는 입상권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니까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7번만은 안고 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7번 이설요왕도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부합할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다음으로는 전개상으로 봤을 때 3번 불패가도가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야. 전개를 봤을 때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닌데 얘가 선행을 가는 편성을 만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레이스 자체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건 아니거든.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그러면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종반 뚝심이 우수한 놈이 막판에 날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뚝심으로만 본다면 중앙최강이라는 놈이 제일 뚝심이 좋다. 왜 얘를 노려야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전주에 자연적인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은 원래 선행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주 때 또 선행력의 부족을 보인 반면에 취입력은 엄청난 취입력의 향상을 보여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이번엔 끌어내지만 얘는 소폭 하강을 하더라도 지난번의 취입력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소폭 하강을 하더라도 취입력은 여전히 우수하다. 상대마에 비해서. 그러면 부족했던 선행력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취입력이 우수한 놈이 거리가 1000m에서 1200으로 늘었는데 요 장점을 갖고 있죠. 늘어난 거리가 분명히 장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중앙최강은 이 편성에선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번, 7번, 4번 요 세 마리의 전력이 가장 우수하다. 입상권에 가장 근접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올 수 있는 놈이 누구냐? 그렇다면 당연히 신마들의 전력을 봐야 되는데 12번 바람의 영도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그나마도 9번 챌린저 드림도 초반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은 양호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한 놈이다 이런 인식을 받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6번 스피드 배틀도 7번 챌린저 드림과 같은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두 마필 모두가 아주 베스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나마도 두 마필을 놓고 봤을 때 입상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며 두 마필의 능력 자체를 떠나서 자 기본적으로 조금 더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6번 스피드 배틀입니다. 그런데 두 마필보다 둘 다 이 거리가 뭐예요? 이번엔 1200이거든. 좀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신마들도 조금 어려워요. 결론은 이번 부산 이경주는 다른 마필들이 낄 틈새가 없어. 결론은 3번이 대가리예요. 3번이 대가리인데 이 7번이 그나마도 전개 2점까지도 고르게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3번, 7번이 단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3번은 명신이가 타고 있어요. 여기는 등짝이 성본이고 여기는 시대야. 그러면 마필의 능력은 3번 불패가도가 제일 난데 여기서 등짝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잖아. 명신이니까. 근데 얘가 선행을 가서 끝까지 버팅겨야 되는데 그 버팅겨서 배당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4놓고 37이다. 이 47이라는 배당이 그렇게 괜찮은 배당이다. 근데 문제는 47이 대끼리로 팔릴 수도 있다는 거야. 대끼리로. 그러면 뭐 우리는 그냥 3 놓고 지져야죠. 37 단통에 4 놓고 37.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37 단통에 4 놓고 37. 요게 오늘 무조건 적중 가능한 경주 첫 번째인 자 부산제 이경주 경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조건 적중 강타에 무조건 적주 두 번째 무조건 적중 가능한 경주 적중 경주 두 번째 이거는 오늘 제주교차 몇 경주죠? 4경주. 제주경마도 하나씩 할 겁니다. 제주교차 4경주가 오늘 강타의 두 번째 무조건 적중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본 마필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뭐예요? 자, 바로 10번 간드락이죠. 이 간드락이라는 마필은요,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굉장히 세다고 봅니다. 왜 내가 이 마필을 굉장히 세다고 보느냐? 실질적으로 제주마 4세 이상의 마필들인데, 요 마필은 아직까지도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만큼의 능력을 고르게 몇 번을 보여줬어. 그런데, 지금은 이 마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놀고 있어. 그럼 이 능력도 지금 정상급의, 제주마 정상급의 능력이야.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런 경주력의 하강을 보였을까요? 이게 바로 부중 탓입니다. 과대한 부중으로 인해서 요만큼의 성장이 멈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마치 이놈은 다른 놈들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최고 능력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항상 능력만 따진다면 10 간드락을 이 제주경마에서 이길 놈이 왜 안 된다. 그런데다 금강경주시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우승 자체가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 쪽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경주력의 성장을 하면서 차지한 우승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패턴이나 능력으로 봤을 땐 10번 간드락을 이 편성에서 이길 놈은 없다. 그런데다 또 빠른 마필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 간드락이 이번 제주교차 4경주에서는 거의 배팅권의 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번 간드락을 세게 보는 경주예요. 10번 간드락. 요거는 와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 편성에서까지도 마치. 그러니까 필이 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번 간드락이 61km 달았지만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인기권 전력에서 하나를 빼고 갑니다. 8번 시무상입니다. 시무상이가 이 편성에서 이 62kg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간드락보다 더 과부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마필이 실질적으로 근간에 62kg를 달고서도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면 이런 능력을 보여줘요.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고 이 능력이야. 그러면 지난번 경주가 실질적으로 입상에 실패를 해가지고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 실질적으로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낼 찬스인데 여기가 바로 62kg를 달아버렸어요. 여기서 굉장히 과부중을 달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선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엔 8번 시무상은 현재 취입력 측면에서의 직접 급하강에 따른 패턴 자체가 기형 패턴으로 변해버렸다. 기형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을 꺼내냈는데 소폭 취입력이 하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취입력이 급하강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급하강된 취입력을 원상복귀를 해야만 이번 편성에서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이 원상복귀를 하기에는 부중이 62kg고 패턴 자체가 기형적으로 깨진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8번 시무상은 인기권 전력이지만 안 된다. 얘는 빼야 돼요. 뺀다. 왜? 인기반대, 대길인데 얘를 가져가면 땅놈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빼야 돼요. 8번 시무상을 자르고 갑니다. 안 됩니다. 얘는.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단통으로 일반적으로 팔릴 수 있는 놈은 누구냐? 능력이 있으면서도 팔릴 수 있는 놈은 영상불빛. 그 다음에 9번 백록현주. 얘 둘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왜 그러냐? 7번 영상불빛은 실질적으로 패턴도 좋지만 근간에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김경훈 기수와 어느 정도 편성을 잡고 있는 편, 그러니까 편성을 자기가 입상할 수 있는 편성을 찾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번 영상불빛은 이 편성에선 취입력의 급상승으로 막판에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 9번 백록현주도 마찬가지야. 둘이 이번엔 취입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야만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왜? 앞서는 바로 이 10번 간드락이 누가 선행을 가든지 간에 항제대부가 선행을 가든 동보생각이 선행을 가든 2번 적사신궁이 가든 얘가 앞서는 평정을 한다. 전개상 앞서는 10번 간드락이 평정을 해. 그러면 뒤에서 날라올 수 있는 취임마들 중에서는 영상불빛하고 9번 백록현주가 무난히 막판에 한 자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두 말은 바치기입니다. 바치기고요. 이번 견주시 나름대로 배당을 갖고 있는 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4번 여걸명장입니다. 간드락이 유나야, 나유나. 요게 김다영이야. 김다영은 한상배마방에서의 말을 많이 타는데 여걸명장이 지금 고영동 마방에서 나유나를 턱하니 태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금강경주시 아주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경주력 향상을 보여주는데 그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고도 강편성을 만나서 입상에는 실패를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인 능력 자체로만 본다면 입상권에 아주 근접한 전력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시의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공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 팔리죠. 등짝도 다형이고 안 팔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마필이 입상을 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패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패턴이 좋고 이번 견시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주경마는 휴양만하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휴양을 갔다고도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4번 여걸명장을 이번에는 한번 노림수를 갖고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매치가 된다면 이 한 경주로도 중배당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두 번째 무조건 적중 가능한 경주인 제주교차 4경주에선 인기마인 8을 시무상을 자르는 게 일단 모토고 10번 간드락을 강축으로 놓고 4번 여걸명장을 단통으로 해서 중배당 단통을 때려보고 싶다. 일단 주력은 단통은. 그 다음에 10번 간드락을 놓고 7번, 9번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겁니다. 10번, 8번이 대길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7번, 9번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 10번, 7번 요것만 맞히더라도 어디서 걸리더라도 맞힐 수 있다. 이 강태 두 번째 승부처 10번, 4번 단통에 10 넣고 7번, 9번. 자, 요게 제주교차 4경주 오늘 강태 두 번째. 자, 무조건 적중 가능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오늘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바로 단방 경주입니다. 단방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가 없냐? 배당에 상관없이 강타야 한번 깔끔하게 단방 있냐? 단방 한번 때려봐라 너. 단방. 근데 이게 제가 단방을 안 하는 이유가 지파라 단방이 아니야.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지파라 단방이 아니라 경마는 적정 단방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는 단방. 내가 점심시간이야. 이 단방 경주가, 오늘 단방 경주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밥을 안 드신 분들은 막걸리를 사놓고 밥을 식사를 하고 오시면 되지. 그러니까 지파라 단방을 때릴까봐 단방 경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방이니까 얼마나 자신 있으면 단방이겠어? 야, 이건 진짜 이거밖에 없나 봐. 강타가 단방이래. 그래, 단방이래요. 맞아요. 단방이래요. 그런데 배당이 아주 크겠냐고. 내가 100배를 단방으로 하겠냐고요. 그럼 뭐 또라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겠냐고 내가. 뭐 상또라이요 뭐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당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5배 뭐 아니면 3배 2배 뭐 이래 정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지파라 단방이 아니라 적정선 분수에 맞는 단방을 깔아. 분수에 맞는 단방. 이 단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겁이 나서 안 해요. 여러분들 돈 패죽일까봐 얼마나 강타를 욕을 하겠어. 그래 안 돼요. 경마라는 것은 경주가 끝나서 창고에서 돈을 줄 때 그래야 들어온 거야. 주동빨로는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하지. 그런 놈이 경주가 끝나면 어디 갔는지 없어져.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없어지지. 그게 경마예요. 내 돈 잃었는데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요 경주는 단방이다. 왜 그러냐. 단방이라는 건 어떤 게 단방이냐면 능력상으로도 단방, 정계상으로도 단방, 여기에 승부 의지도 단방. 이래야 이 3위일체가 돼야 단방 적중이 되는 거야. 단방이 그게 끝나고 나면은 2배짜리도요. 단방으로 딱 끝나면은 겁내신 것 같아. 이야 이거 뭐 예상지에 다 단방이었어. 이거밖에 없었는데 뭐 한 거야? 이런 후회가 되지. 내가 거기다가 500을 딱 찍었어. 땅! 하는 순간에 뒤에보다 퍼덕 그리고 결승선 다 오는데
야, 3번마 어디 갔니? 야, 3번마 내 말만 없네? 저 뒤에서 물 먹고, 뭐, 개질할 떨고, 펜스에 부닥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보이지도 않아. 야, 저 그냥 진짜 누구만 봤다 총 있으면 빵 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나지. 불이 받지, 우와, 막 끓지. 그럼 어떻게 해? 누가 배팅했어요? 자기가 했잖아. 자기가 죽었는데, 누구를 원망을 해. 경주가 끝나면 단방보다 쉬운 게 없지만, 경주 전에 돈질을 하는 건 단방은 그야말로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맞히는 게 아닙니다. 강심장만 맞히는 거지. 자, 요 경주는요, 일단 전개 이점은 4번 신흥강풍이 갖고 있습니다. 신흥강풍이 이번 경주시에는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앞말들이 있긴 합니다만, 앞말들이 전혀 능력을 못 보여줘요. 그래서 비교적 편한 선행을 이번에는 4번 신흥강풍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놈은 당연히 4번 신흥강풍입니다. 이 편성에선. 이미 데뷔전 시 양호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발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신흥강풍이 1000m를 뛰어보고 1400에 올려 붙였다는 거예요. 이 늘어난 거리에 대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야, 이거 고민되지 않냐? 1400을 안 뛰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뛸 거야?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다른 놈을 한번 보자고요. 뭐 1번 선프라우나 2번 뭐 이런 놈들은 다 거리 경험이 있어. 다 거리 경험이 있는데 오직 4번 신흥강풍만 거리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필이 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경주예요. 그러면 다른 마필들 중에서 또 한 도를 노리는 놈은 8번 스피드 퍼스트입니다. 스피디 퍼스트. 요 8번 스피디 퍼스트를 왜 노리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경주인데, 일단 이놈도 1000m에서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얘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고, 8번 스피디 패스트는 1000에서 1400으로 늘어났는데, 요 놈은 추임력이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 데뷔전 시 보여준 추임력이 막강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요 마필이 이번 경주시에도 또 한 번의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문제는 여기서 선행을 가는 4번 신흥강풍은 순말이에요. 순말이고 8번 스피드 퍼스트는 앞말입니다. 얘는 또 500km가 넘는 체구를 갖고 있는 앞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편성에서는 얘가 마치 선행을 갈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선행을 안 가고 얘가 선행을 나설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발주 고착기를 갖고 있지만 항상 앞말의 특성이 언제 걸음이 폭발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바뀔 가능성, 이런 최악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지만 4번 신흥강풍과 8번 스피디 퍼스트가 1000에서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났지만 여타 마필들은 대부분이 뭐냐?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번 신흥강풍과 8번 스피디 퍼스트 요 두 마필이 강타는 단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똥탕을 튀길 수 있는 놈들이 누구냐? 3번 비바 레전드, 그 다음에 5번 엑스변수, 6번 여기에 로드마스터입니다. 요 세 마리가 그나마도 단방을 어느 정도 이변 연출이 가능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썬프라운까지.
이런 놈들인데 얘네들을 한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길 수 있느냐. 1번 선프라운은 금강경주시 거의 뭐 6번의 경주에서 능력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선취인력 모두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취임력에서의 약간 미동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선행력이 부족한 한계바이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긴 어렵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3번 비바 레전드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선행력을 하강을 하면서 취임력을 끌어내봤는데 이 마필은 또 취임력 자체도 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에 이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취임력까지도 끌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워 보여요. 자, 여기에 5번 X 변수입니다. 그나마도 2변 연출을 한다면 얘가 어느 정도 가능을 한데 역시나 한계성 마필을 보이고 있고 이 6번 로드마스터입니다. 이 로드마스터는 얘는 언젠가 한번 뛸 겁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리마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패턴이 굉장히 좋은데 이 선취인력도 다 이런 모양새예요. 그러면 경주력의 하강과 선행력의 하강, 취임력의 하강이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한 번에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거야. 힘을 모을 수가 있는 모을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6번 로드마스터. 그러니까 이 6번 로드마스터가 가장 보병권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단방으로 때려야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6경주 단방 경주는 4번, 8번 1000에서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난 요 마필들의 단방 경주다. 4번, 8번 단방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2변이 가능하다면 저는 6번마가 2변 가능한 마필이다. 그래서 부산 6경주 단방 경주는 4번, 8번 단방이다. 2변 가능마 6번 정도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무리해 치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강타의 이제 네 번째 분석은 중고배당 경주 변수예요. 중고배당 경주 분석. 요 경주는 오늘 부산 제4경주입니다. 요거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부산 제4경주로 한번 마스터를 해보겠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4번 라이징 플러스는 이 편성에서는 뭐 거의 누구나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마필일 겁니다. 강타 역시도 4번 라이징 플러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라이징 플러스. 그러니까 라이징 플러스. 그럼 얘가 강축이란 얘기거든. 그러면 강축이 버티고 있으니까 고배당은 아니고 안 되지. 그러면 중배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요 경주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4번 라이징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주시 이 선행력은 여전히 약간은 부족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에서는 선행력 자체도 그렇게 크게 딸리는 선행력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이 7번 찰리 그리터스하고 자, 여기 9번 톱본스타인 이런 마필들, 또 5번 어머멘트 트러스트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거기에 이제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취임력 자체가 금간 3번의 경주에서 발굴의 취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편성은 4번 라이징 플러스가 가장 가기가 쉬운 게 전개상 빠른 말이 없어. 빠른 말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하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느린 경주라는 얘기거든요. 전개상. 그러면 느린 경주의 4번 라이징 플러스가 취임력이 가장 우수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선입도 돼. 그러면 전개나 능력으로 봤을 때 4번 라이징 플러스는 절대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후착을 누구로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에 선두권을 영상하는 전개 2점마. 전개 2점마가 누구냐면 이 편성에서 7번 찰리 그리터스하고 그 다음에 5번
어모멘트 트러스트거든. 그 다음에 9번 톱번스타인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고, 반대로 다른 그룹은 뭐냐면 거리가 1200이거든요. 1200. 다른 그룹은 막판에 이제 날라 들어올 수 있는 놈이야. 그러면 4번 라이징 플러스하고 요게 이제 2번 버닝웨이, 10번 거복, 11번 여왕벌입니다.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 바로 4번 라이징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선을 형성하는 마필들을 볼까요? 5번 어모멘트 트러스트라는 마필. 제가 보는 경제 시엔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고, 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직전 경시 추임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서 이번 경시엔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다. 자, 7번 찰리 그리터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종반 뚝심 측면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9번 톱번스타인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편한 선행이 아니면 어려워. 그러면 이번 경시에 편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종반 뚝심을 장담하기 어려운 거리 1200이기 때문에 9번 톱번스타인도 어렵다. 여기서는 될 수 있는 놈이 요번 어머멘트 트러스트 하나예요. 그나마도 성장마 단계의 능력상으로 어느 정도 버길 수가 있는 놈이니까. 자, 여기에 그러면 반대군을 보자고요. 앞선이 부러진다. 그러니까 전개 이점 맞으면 얘네들이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니까.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닌 느린 경주니까. 요거가 다 부러진다고 보면 다음엔 얘네들을 봐야 되죠. 2번 버닝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중홍 득작에 지난번 경시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경시에도 또 한 번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추임력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추임력을 이번 경시에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레이스 자체가 조금 빠를 것도 같아서 긴가민가 하지만 어쨌든 등짝 자체의 무게감이 떨어져서 그렇지 마필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자, 이 10번 거복이란 마필입니다. 저는요 10번 버닝웨이는 좀 불안해. 왜 그러냐면 약간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 직전 입상 이후에 또 한 번의 연투 의지를 보여줄지가 않고 있는데 얘는 이번에 봅니다. 강하게. 왜 강하게 보느냐 하면 선행력을 떠나서 추임력이 이번 경시에 급상승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요 이대현이라는 기술 자체가 이 뭐라 그럴까 중간 선입으로 따라와서 막판 추임력을 끌어내는데 일각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거니와 패턴도 너무나 좋은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강하게 봐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11번 이 여왕벌이라는 마필인데 2번 버닝웨이와 11번 여왕벌은 이번 편성에서 취입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번 버닝웨이가 때리든지 11번 여왕벌이 때리든지 17조 장세한 마방에서 하나를 때려줘야 되는 편성이야. 그런데 이 때리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입상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잘 타야 되냐면 얘가 잘 타줘야 돼. 4번 라이징 플러스가 얘네들을 압도를 해줘야지만 뒤에서 이렇게 같이 넘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 라이징 플러스가 일찍 선두권에 붙여서 앞선을 형성하는 약한 선두권 형성만을 다 부러뜨려주는 그림을 그려주는 전개가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능력상으로 봤을 때 4번이 앞선을 넘어갈 수 있는 무빙으로 넘어가던 능력으로 넘어가던 일찍 선두권을 잡아줄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번 경기는 4번 라이징 플러스는 오는데 여기에 달아볼 수 있는 놈이 10번 거복이란 마필과 또 17조 마망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 2번 버닝웨이와 설명을 드린 11번 여왕벌. 이 두 마필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론적으로 4번, 10번이 단통이에요. 그래 놓고 4 놓고 2번 열하나.
이게 오는 그림입니다. 얘가 들어오면 굉장히 배당이 크죠. 중배당 보여서 4번, 10번. 앞선을 4번 라이징 플러스가 무빙을 하던 자력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4번, 10번 단통에 4놓고 21. 자, 오늘 강타의 네 번째 중고배당 경주 분석 부산제 4경주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부산 경마는 제 9경주고요. 자, 또 준메인 승부처 부산 제 7경주고요. 제주 경마는 제주교처 5경주입니다. 기타 또 승부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승부처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경주 분석을 4개를 해드렸는데 좀 적다고 생각하시면 좀 적다고 거기다 제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UCC 그 경마방송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좀 써주세요. 좀 적은데 대여섯 경주는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괜찮 좋다 이렇게 뭐 자기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걸 다시 바꾸죠. 자, 어찌됐든 오늘 첫 번째로 시도한 강타의 경주 분석 4개 경주.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